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이양승 칼럼입니다. 뉴데일리의 칼럼을 가끔 정규적으로 싣는데 게임 이론으로 정치를 분석하는데 아주 맛깔나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목이 대통령은 오은영이 아니다. 오은영 아시죠? 모든 투정 다 받아주라는 건가? 국민 눈높이 타령 이제 그만. 부제목은요. 촛불행동이란 황당한 단체, 직업이 탄핵꾼들, 박근혜 탄핵으로 재미 본 듯.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정권 타도 외쳐대.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탄핵의 밤 최악의 저질 공짜쇼. 대통령은 오은영이 아니다. 요즘 정신과 의사 오은영은 잘 나간다. 오은영 해법은 모든 걸 공감해 주라는 거다. 아이가 비행을 저질러도 학교에서 교감을 때려도 학급 친구를 괴롭혀도 그랬어요 하고 무조건 감싸라는 것이다. 그게 존중이고 배려라는 식이다. 이해할 수 없다. 한 가정 내에서 오은영 해법을 추구하는 건 자유다. 하지만 오은영 방식을 교육 현장에 접목하면 공교육 시스템은 붕괴되고 만다. 오은영 방송은 상업적 목적이 있다. 방송을 통해 돈을 번다. 그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오은영이 되면 나라 망한다. 한국은 지금 나사 빠진 나라이자 기강이 엿가락처럼 휜 나라다. 극성스러운 부모는 교사를 보모대하듯 하고 제 자식의 군대 상관을 하인대하듯 한다. 공적 체계엔 권위도 필요하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르다. 전자는 불필요한 태도이지만 후자는 솔선수범할 유인이다. 지금 한국인들은 대통령의 권위를 통째로 부정하다 못해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은영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 좌파단체의 감정몰이까지 모두 헤아려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오은영이 아니다. 대통령 군 통수권자이고 공무원 조직의 총책임자이며 국가체제의 수호를 위해 각종 책임을 지는 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한다. 국민들 안전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인간적 고뇌가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국가 기강을 바로하기 위해서 수상 같은 영도 필요하다. 특히 이적 행위에 대해선 단호해야 한다. 촛불 광란으로 재미 좀 봤나? 황당한 단체가 있다. 이름이 촛불행동. 윤석열 정부 직후인 2022년 8월부터 지금까지 108차례에 걸쳐 정권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물러가라고 시위를 시작했다. 팩트는 없다. 부모에게 모든 걸 이해해달라고 보채는 오노 자식들의 투정 같은 짓이다. 그 투정을 모른 척하자 탄핵하겠다며 해륜 모습을 드러내는 중이다. 스스로 탄핵 근거가 미약한 것 같으니 쇼를 기획한다. 쇼엔 굳이 팩트가 필요 없다. 감정만 있으면 된다. 그저 쇼, 오로지 쇼, 모든 게 쇼. 이번 쇼의 제목은 탄핵의 밤이었다. 촛불행동은 민주당의 묵시적 협력을 얻어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질 공짜 쇼를 펼쳤다. 민망하지만 한국은 쇼의 나라다. 옛날 시골 장터에서 벌어진 장돌뱅이 쇼를 시작으로 방송이 보급되고 다채로운 쇼들이 등장했다.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쇼는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 쇼는 안 된다. 그건 선동의 다름 아니다. 저질 정치 쇼의 기획자는 대부분 친북 좌파다. 대통령을 싫어하고 좋아하고는 개인의 선호를 따른다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다. 좌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못 견디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사치스러운 사생활을 즐기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분이다. 대통령을 모함하고 감옥에 가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대통령 국정 운영을 비판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헌법에 따라 큰 비용을 들여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줄기차게 퇴진 운동을 벌인다는 게 상식에 부합할까? 그런 게 민주주의일까? 시스템일까? 그저 오로지 모든 게 깽판과 반대.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다. 조선은 왕의 심기에 따라 국정이 흘러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과학과 통계를 바탕으로 최선 또는 차선을 택해가는 것이다. 정치는 타협과 조정이다. 친북 좌파의 존립 근거는 반대와 깽판이다. 그들의 행태는 생산과 무관하다. 경제의 기본은 생산이다. 경제 백치인 그들이 아는 건 오로지 권력뿐이다. 하나 더 아는 건 권력 수단이다. 그런데 그 권력 수단은 선동이다. 그들이 늘 쇼를 기획하고 쇼에 집착하는 이유다. 쇼는 선동. 선동을 위해선 그보다 더 좋은 수단은 없다. 분별이 필요하다. 정치 쇼는 특징이 있다. 공짜다. 그래서 가짜다. 입장권을 사고 팔아야 진짜 쇼다. 진짜 쇼는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 하지만 가짜 쇼는 국가 경제 기여는 고사하고 오히려 비용을 발생시킨다. 정치 쇼다. 추악한 건 별도다. 무대 뒤에서 벌이는 음험한 흥정이다. 완장이다. 덜 떨어진 대통령실 행정관. 탄핵을 위한 정치 쇼는 계속된다. 흥을 돋구는 추임새는 몰카와 녹취다. 서울의 소리 지난 대선 때 그 미친 소리를 기억하는가? 김건희 여사와의 9시간에 걸친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공개했던 그 유튜브 방송이다. 그 서울의 소리가 이번엔 대통령실 전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을 내보냈다. 황당한 건 보수 진영을 공분케 한 서울의 소리 기자가 어떻게 대통령실 행정관과 그토록 오랜 기간 접촉을 해왔냐는 것이다. 서울의 소리는 뒤통수 치기 전문 매체다. 아무리 고향 후배라고 해도 그건 아니다. 그뿐 아니다. 언론
언론 보도를 보면 그 행정관이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면서 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녹취도 등장한다. 미스테리다. 누가 저 행정관을 추천했나? 당정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지금 여권은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반체제 세력과 싸울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시점에서 양비론, 양시론은 허망하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행정관에 대해서다. 알고 싶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알고 싶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있다. 누가 그를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추천했냐는 것이다. 그게 포인트다. 도대체 그는 누구이고 그를 추천한 이는 또 누구냐는 것이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빠른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양승 논설위원이 일가를 했는데요. 마지막에 그 멍청한 행정관,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나같이 사고 칠 줄 알았다. 약간 그 멍청하면서도 4차원적이고 뭔가 그렇대요. 뭔가 야무지고 뭐가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 이 서울의 소리 녹음 명수를 오랜 기간 이렇게 접촉해서 주저리 새어나갈 것도 모르고 이 떠들어져 낀 이 사람을 누가 대통령실에 추천했나? 한바 뭐 이름 제가 꼭 대야 되나요? 뭐 뉴스에 다 나오고 뭐 여러분들 아시죠? 한동훈의 아주 핵심 측근.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뭐 저하고 그 친구하고도 잘 알아요. 그 친구가 고의적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추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죠. 자기하고 친해서 했는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는지 고의적으로 대통령실을 괴롭히기 위해서 첩자로 추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제가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여럿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차치하고 하여튼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관이 한테 김건희 여사도 몰카에 그렇게 당했는데도 거기를 이렇게 쇼를 했냐 이런 거고요. 그건 이제 이양승 교수도 지적했지만 누가 추천했는지 이걸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알아야 하겠다. 그래서 빨리 이걸 밝혀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앞으로 서울의 소리 같은 이런 그 조작단에게 이 대통령실이랄지 국힘당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 말도 섞으면 안 돼요. 범죄자들인데. 그리고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대통령은 오은영이 아니다. 저도 아주 이 제목이 딱 마음에 듭니다. 오은영이란 사람 무슨 정신과 의사인지 정신과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인이에요. 아주 철저한 방송인이다. 어떻게 보면 쇼우먼이죠. 쇼를 하는 거죠, 거기서. 아마 자기 자식도 그렇게 키울까? 그러면 응석바지 자기 자식도 망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다 받아주려는 건데 하다못해 강아지도요. 그렇게 키우면요. 망난이 돼요. 뭐 개통령인가 뭔가 보면은 개가 말하자면 땡깡을 부리거나 강아지가 뭐 버릇이 없거나 지저대거나 물거나 이러면 아주 똑똑하게 따끔하게 훈련시키더라. 심지어는 막 목을 여기 숨통을 막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혹독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릇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인을 물지 않고 다른 강아지를 물지 않고 그 반려견으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은영 씨는 반대예요. 다 그냥 아이들이 저렇게 행패 부릴 때는 이유가 있다. 들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당신 아이들 그렇게 키우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방송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또 시청률이 또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요. 학교에서도요. 군인들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대요. 하면 부모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러면서 행패 부리고 심지어 주먹질로 선생을 패고 군대에서 상관을 패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옛날은 군인 아저씨였어요. 우리 국민학교 때 위문 편지 썼어요. 군인 아저씨. 아니 근데 군인 아저씨가 어떻게 군인 얼라가 됐냐? 그것도 그냥 얼라가 아니라 아주 나약한 마마보이들로 됐어요. 군대가 마마보이 집단이냐? 뭐 야단 맞으면 엄마 아빠들이 가서 행패 부리는 집단이야? 그리고 학교도요. 우리 때하고 자꾸 비교하면 너 꼰대다. 그래 나 꼰대야.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맞고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고. 그랬다고 애들 다 삐뚤어졌을까요? 천만에. 요즘보다 도덕교육, 예절교육이 잘 됐어 옛날에. 지금 안 때리지. 선생은 물론 안 때리지. 집에서도 안 때리지. 안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질질질질 끌려가요. 부모가. 주변에서 제가 많이 봅니다. 식당에서건 뭐 어디서건. 애가 어저께도 제가 그걸 봤는데 길에서 횡단보도에 섰어요. 근데 엄마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 정도 되는 남자아이인데 야 엄마한테 거기서 땡깡을 부리는데 엄마가 절절절절 매더라고. 알았어 그래. 그래. 아니
아니라고 그랬지!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조그만 남자아이가 제가 혼내줄까 하다가 또 남의 아이 혼내주고 이러면 또 지랄 날까 같아서 뭐 그래서 그냥 꾹꾹 참느라고 혼냈어. 아주 혼났어요. 어떻게 엄마가 애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횡단보도에서 땡깡을 부리고 거기서 그러는데 그래 알았어 건너지를 못하대. 파란불이 켜졌는데. 그래서 저도 사회생활에 이제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안 건너고 지켜봤어요. 대놓고 쳐다보면 또 지랄할까봐 안 보는 척하고 저도 파란불이 켜졌는데 건너야 되는데 안 건넜어요. 어떻게 하나 보고 이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빨간불이 켜지고 그랬는데 그게 몇 번이 걸치도록 신호가 몇 번 파란불이 3번인가 바뀔 때까지 저도 봤어요. 그냥 옆에서 딴척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하고 딴 데 보고 이야 횡단보도 앞에서 그 엄마를 조그만 놈이 들이잡는데 그 엄마가 야단 한 번 안 치고 진땀을 흘리면서 사람들은 쳐다보지. 그러니까 오은영 효과입니다. 오은영 당신 책임져야 돼. 교육을 망쳤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 직장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다 알았어. 엄마는 그렇게 봐줄지 몰라. 직장에 나가서 알았어? 그냥 자르지. 미안하다. 여기까지다. 알았어. 사직서 가져오세요. 알았어. 퇴직금 잘 쳐줄게. 알았어. 가세요. 다른 직장에서도 이제 오지 마. 너는 안 돼. 사회생활 어떻게 해? 이민 간다고요? 아이고 미국에 한번 가보실래요? 일본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따위로 어디 가서 사회생활 하나? 더 혹독해. 직장생활 선진국일수록. 이게 오은영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교육을 망치고 애들을 망치고. 그런데 오은영이는 그래 애들만 망친다고 해. 부모하고. 이놈들은 가짜 쇼쇼쇼 하는 놈들은 나라를 망치고 대통령을 오은영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지들 말 다 들어주라는 거야. 이재명이도 감방 보내지 말라는 거야. 이 도둑놈들이. 안 됩니다. 안 돼요. 대통령은 오은영이 아니고요. 오은영도 잘못하는 거예요. 안 돼.